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리액트 딥다이브 13강 웹페이지의 성능을 측정하는 좀 다양한 방법 세션을 맡게 된 백광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발표네요. 와, 설렌다. 네,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장에서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그리고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웹 바이탈 그런 이제 기능들의 측정 기능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CRA로 생성을 할 때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report web vital.js라는 이 파일에 정의된 report web vital 함수가 추가가 되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바이탈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런 뭔가 지표를 측정하는 함수를 통해서 웹 성능을 측정하는 그 친구고요. 이 친구의 핵심 코어 로직은 이제 퍼포먼스 옵저버 API라고 하는 이제 웹 API를 기반으로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측정 결과를 뭐 콘솔 로그로 찍어서 이렇게 쭉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제 내비게이터 샌드 비콘 혹은 패치에 킵 얼라이브 옵션을 붙여서 이제 뭔가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를 비활성화하거나 이탈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서버에 이 뭔가 분석 내용이 전송되도록 하는 로직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이제 Next.js 공식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제공하는 코드의 일부인데 이제 내비게이터 샌드비콘을 제공하지 않는 브라우저 렛단의 레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패치를 써서 keep alive true를 붙여서 브라우저가 비활성화 되더라도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제 전송될 수 있도록 옵션을 걸어서 보내줘라 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이 코드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텍스트는 이 내용이고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이 친구 이런 옵저버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떤 친구인지 좀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브라우저가 렌더링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능적인 뭔가 지표가 변화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모두 관측해서 엔트리 이제 인터페이스 기반의 네,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엔트리를 반환하는 콜백 함수를 이렇게 네, 이제 호출하는 이제 옵저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포트 엔트리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퍼티에 배열 형태로 어떤 측정 기준을 받을 건지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뭐 엘리먼트 이제 뭐 엘리먼트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아니 뭐 이벤트 발생 성능 같은 걸 기록을 한다던가 아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FID 지표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First Input이라고 하는 옵션을 넣을 수도 있고 그 외에 LCP, CLS 모두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렌더링 작업이 이제 50ms 이제 대부분 이제 롱 태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그 작업들의 기준이 50ms가 마지노선인데 그게 이제 이상 소요되는 작업들을 이제 LOAFS라고 줄여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롱 애니메이션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런 목록을 제공하는 옵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냥 진짜 메인 스레드를 50ms 이상 블락해서 이제 뭐 TBT 같은 이런 성능 지표 측정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롱 테스트 목록을 가져올 때 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쓰다가는 여기 스크롤 터질 것 같아서 그 외에는 여기 MDN 스펙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쪽 웹데브에서도 이제 이거 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WCC에서도 이제 요 스펙 관련한 이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주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레이트 리액트 앱도 비슷하게 이제 웹 바이탈 측정 도구를 지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또 자기만의 그 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넥스트JS에서 하이드레이션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라우트가 뭐 변환됐을 때 이제 페이지 렌더링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경로가 변경되고 나서 실제 페이지가 렌더링 데이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이렇게 뭔가 제공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프리패치가 잘 됐는지 아니면 뭔가 프리로드가 잘 됐는지 아니면 뭐 서브 사이드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로직들을 살펴보는 데 쓰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번 넥스트 앱에서 한번 돌려보니까 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놀랍게도 네이버입니다. 네, 제가 근데 잘못 측정한 것 같아요. 대충 측정해가지고 아마 이런 뭔가 안 좋은 성능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는 어쨌든 웹페이지 성능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 웹 지표 이런 아까 전에 저희가 12강에서 설명했던 이런 웹 바이탈뿐만이 아니라 뭐 PWA 오타가 났는데 SEO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접근성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지표를
점검하도록 돕는 그런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크롬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npm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그러니까 CI를 돌릴 때 뭐 배포 예정이 이 브랜치 기준에서 성능이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뭐 페일을 뱉는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CI의 그런 블럭에서도 많이 쓰인다라고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는 탐색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드냐면 접속했을 때부터 로딩 완료됐을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이제 모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측정할 때 이렇게 5가지 옵션이 보입니다. 익숙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first, 뭐 FCP, 뭐 LCP, 뭐 CLS, TBT, 뭐 스피드 인덱스 뭐 이런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성능 지표와 관련된 스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웹 코어 바이탈에서 소속된 지표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타임 투 인터랙티브 뭐 스피드 인덱스 그리고 이제 TBT 이런 것들도 계산해서 스코어에 누적 합산을 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따가 아마 하단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자면 이제 웹 아리아 같은 이런 뭔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HTML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뭐 이런 그 어트리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뭐 이런 롤 같은 것들, 네, 뭐 롤 프레젠테이션 안 붙이면 막 이렇게 막 린트 에러 나는 뭐 그런 이제 뭐 ES 린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웹 접근성을 잘 살리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권장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웹사이트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이제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XSS 공격의 혹가등인지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 체크를 해서 뭔가 이렇게 보안적으로 뭐 위험한 라이브러리는 없는지, HTTPS 이제 안전한 그런 이제 뭐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HTTPS 안 쓴다고 지적한 거 봐서는 제가 진짜 라이트하우스 측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SEO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SEO는 말 그대로 이제 검색 엔진이 이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싱하고 이제 크롤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지표를 이제 흔히 이야기하고요. 뭐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게 많죠. 뭐 시멘틱 태그 사용했는지, 뭐 캐노니컬 태그 잘 붙였는지, 뭐 페이지 정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 태그나 타이틀 태그 같은 것도 잘 붙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틀렸는지, 어떤 것들이 이제 아쉬운지에 대한 지표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자면 타임 투 인터랙티브는 이제 뭐 이제 보통 사용자가 페이지가 로딩이 됐는데 상호작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타임 투 인터랙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타임 투 뷰는 이제 그 화면이 온전히 보여지기까지, 그리고 타임 투 인터랙티브는 보여지는 뷰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벤트 리스너가 정상적으로 부착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기까지의 그 기간을 타임 투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3.8초 내라면 좋고 7.3초 이후부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생각을 했을 때 버튼 하나 눌렀는데 7초 뒤에 뭔가 7초 전까지 동작 안 하는 거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아까 전 이제 약간 TBT랑 마찬가지로 이벤트 핸들러가 어쨌든 빠르게 부착이 되면 좋으니까 이제 메인 스레드를 막는 작업을 최소화하자 뭐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피드 인덱스인데 이 친구는 좀 뭔가 설명 자체는 되게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로드가 되는 동안 컨텐츠가 얼마나 빠르게 시각적으로 표기되는지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결론은 이 스피드라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이미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별로 유의미한 컨텐츠가 얼마 정도 로드됐는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뭔가 그런 이제 그런 뭔가 분석률을 보이면 이제 스피드 인덱스가 거기서 이제 딱 끊어서 여기까지 걸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라고 이제 웹데브 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5.8초 이상이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TBT인데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롱 태스크들, 그러니까 50ms 이상의 메인 스레드를 점유하는 작업들의 이제 소요 시간들의 합을 토탈 블러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각 진행 시간에서 50ms를 뺍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오래 실행이 되면 그만큼 이제 그 남은 시간대를 합산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친구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는 페이지가 로드가 됐는데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왜 동작을 안 하지? 라는 이런 뭔가 UX 저하 요소를 이제 뭔가 판별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기간 모드인데, 기간 모드는 탐색 모드랑 다르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측정을 해라라고 타임라인에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고 종료 버튼 누르면 그 타임라인 안에 뭔가 성능 지표가 이제 계산 측정이 되면서 이렇게 도식화가 되는, 네, 그런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뷰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 이런 로딩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뭐 이런 로드 순서라던가 이런 네트워크 탭에서, 아니면 뭐 퍼스트 뭐 FCP는 언제 트리거 됐고 LCP는 언제 트리거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이 뷰 트레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트리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날라이즈 번들러 같은 이런 느낌처럼 이제 번들러들의 이런 뭔가 로드된 번들링된 파일들의 이런 사이즈들을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어떤 게 좀 크고 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뭐 트리 쉐이킹 잘 안 됐나 뭐 이런 것들 체크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웹팩 번들 아날라이저나 뭐 넥스트 번들 아날라이저 같은 그런 기능들을 브라우저에서도 제공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고, 스냅샷 모드는 일련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그 딱 그 순간 사용자가 그 측정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그 순간에 포착해서 단위 분석을 진행한다. 그래서 앞서 두 모드와의 차이점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웹페이지 테스트인데요. 책에서는 되게 방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직접 이제 네이버, 네, 한번 측정해 본 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절트가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빠른가, 뭔가 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보안적으로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서드 파티 모듈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의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페이지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모르는 성능 매트리스들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이런 TBT, CLS, 뭐 LCP, 스피드 인덱스 이런 등등등 웹코어 바이탈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에 대한, 네, 이런 뭔가 타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통해서도 얘는 언제 얘가 뭐가 트리거가 됐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는, 네, 이런 타임라인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일단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번 트리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차례 이렇게 트리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드 했을 때, 두 번째 로드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로드 했을 때를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뭔가 뭐 이런 리퀘스트 이미지라던가 뭐 리퀘스트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뭐 전체 요청한 뭐 이런 자원 중에서 어느 것들이 더 큰 용량을 차지하는지 등등등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되게 많은 설명을 했는데 어 뭐지?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치면 좋을 것 같고, 여긴가?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롬 개발자 도구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이 친구도 세 가지 탭을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성능 통계, 성능 통계 탭에서는 이제 라이트하우스랑 비슷해요. 페이지 로드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끝날 때까지 그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좋은 점, 제가 좀 자주 쓰고 있는 기능인데 스로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CPU 성능을 저하거나 네트워크를 좀 약간 늦춰서 뭔가 이렇게 좀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도 뭔가 컨텐츠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요 스로틀 옵션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 그 뷰포트에 맞게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뷰포트 밖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요소를 잘 이제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가 약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요 타임라인에 발생한 이런 이벤트 중에서 뭔가 눈여겨봐야 할 지표도 애매한 단어가 나왔는데, 결국 핵심은 이런 코어 바이탈,
요런 친구들, 그리고 퍼포먼스 측정 도구들, 이렇게 뭔가 뭐 특정 타임라인에 어떤 뭐 이런 태스크들이 메인 스레드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빨간색은 롱 태스크, 네, 50ms 이상 걸리는 그런 이제 작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합의 TBT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렌더링을 차단하는 뭐 이런 렌더링 차단 요소, CSS 요소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한번 레이아웃을 그렸는데 리플로우를 또 유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스타일을 재계산해서 뭔가 레이아웃을 다시 그려버리는 이런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뭔가 제공한다 라고 해서 해봤는데, 이 친구는 좀 저도 자주 애용하고 있는 친구여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메인 메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레이아웃 시프트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들, 그리고 이제 렌더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렌더러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뭐 이런 태스크들을 도식화를 하고, 롱 태스크가 발생한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는 거. 네. 그리고 성능 탭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인사이트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PU는 얼마나 잡아먹었고, 메모리는 얼마나 잡아먹었고, 메인 스레드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의 뭔가 이런 흐름, 뭔가 이런 도식화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소요 시간과 기본 탭의 기본 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힙 영역 혹은 메인 스레드의 뭔가 이런 작업 흐름 같은 걸 파악할 수도 있고, 바이탈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인사이트 탭과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네, 이런 뷰를 제공한다까지 해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 중단.